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 먼저 여기 이곳 필리핀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어, 지금 락다운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럴까, 웬만한 업소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갈 수 있고, 여기 치료받고 있던 현아도 외부에 못 나가다가 이제 SM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어저께. 그리고 아직 주와 주 사이의 그 경계는 넘나들기 어렵습니다. 자기네 지역 안에서만 이렇게 일부 완화돼서 조금 행동이 좀 자유롭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문을 열어서 이제 이발소까지는 괜찮아요. 아직 뭐 목욕탕은 문 못 열고요. 호텔도 아직 문을 못 여는 것 같아요. 근데 식당에서는 정원의 30% 정도 식사할 수 있는 거로 이렇게 문을 열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래도 여기는 하루에 500명 가까이 매일같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참 재밌습니다.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렇게 제약회사들이 지금 신이 났겠죠. 예, 참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해볼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곳은 서민들이 살기 정말 어려운, 더 살기 어려운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자, 날씨는 여기 되게 지금 맑고요. 비는 하루에 한 번씩 꼭 옵니다. 그리고 온도는 35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비 오는 날은 되게 쾌적하고 시원해요, 오후 되면. 자, 여기 소개는 이제 이 정도만 하고요. 이제 오늘 공부 내용은 수소음심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에 보면 그 정상 위치에 심장이 그려져 있는데 아주 이게 그림이 잘 된 그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심장이 남자는 약간 왼쪽으로, 가슴 정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쏠려 있고, 여성들은 거의 정중앙에 있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보니까 양쪽 폐가 굉장히 커다랗죠. 예, 양쪽 폐가 굉장히 커다라요. 커다라면서 그 심장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폐 기능이 우리가 좋아야만이, 상초에 있는 심폐 기능이 좋아야만이 그 어떤 운동을 한다든지 조금 걸음을 걷는다든지, 하여튼 저희들 운동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움직임하고. 그래서 이 심장에 뭐 이상이 생긴다 그러면, 또는 폐에 이상이 생긴다 그러면 조금만 걷기만 해도 숨이 차서 고생하시는 분들 볼 수 있어요. 단순히 그게 폐의 문제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숨이 찬 것은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도 조금만 움직여도 같이 힘들어하고 숨가빠하고 운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심장 환자들은 걸음도 빨리 못 걸어요. 천천히 살살 걷습니다. 살살. 그 이유는 조금만 빨리 걸으면 힘들어요. 숨차고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심장과 폐의 기능이 잘 융합되어서 원활한 심폐 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서로 고생스러운 거죠. 심장은 피를 보내기가 어렵고, 또 폐는 산소를 몸에 필요한 산소를 얼른 공급해줘야 할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서로 간에 맞물려서 악순환이 거듭되는 거죠.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기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피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장기들의 모든 기능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서양 의학도 많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그 서양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신장을 수술을 한다든지 인공 신장까지도 대체하는 그러한 정도의 그 과학 기술의 발전을 가지고 왔죠. 그러나 아무리 인공 신장이 좋아도 자기 본인의 것만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 수소음 신경을 보면서 이 신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심장과 또 심장과 표리 관계인 소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수소음 신경맥의 경맥 순행은 한번 좀 전에도 공부하신 줄로 알고 한번 읽어보시는 거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장기도 역시 혈의와 주치는 한 측의 9혈, 그 중에 8혈은 상지, 장측, 척골 측에 분포하고 한 혈은 측 흉부에 분포하며 극천에서 시작하여 소충에서 마친다. 그래서 흉, 심, 순환계통, 신경, 정신 질병과 본경의 경과 부위의 병증을 치료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오행 개념이 중요하죠. 오행은 우리가 음화에 속하고 오관은 혀에 나타나며 심장의 오관은 혀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오체로는 혈관이 되겠죠. 그래서 인체 내의 모든 혈관을 관리 감독하고 주장하는 장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미로는 쓴맛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색깔로는 적색, 오액으로는 땀이죠. 그 다음에 오정으로는 기쁨입니다. 여기서 오액이 땀인데 우리가 그 인체의 체액 중에 하나인 땀이 문제가 되죠. 땀이 안 나는 사람이 있고 땀이 너무 많이 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병세가 진행이 되다 보면 고쳐야 되는 일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 사람들이 땀이 많이 날 때 고생스러워해요. 땀이 아예 안 나면 잘 모르고 그냥 살아요. 약간 건조해갖고 손발이 이렇게 건조하고 마른데 마르다 보니까 뭐 거칠거칠하죠. 거칠거칠한데 그것에 대한 불편함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손발에 땀이 안 난다 이 얘기는 역시 몸에서 빠져나가야 할 어떤 사기나 어떤 불순물들이 덜 빠져나간다는 개념이죠. 그러면 다른 장부에 심히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특히 주리개합을 하는 폐나 또는 콩팥이나 이런데 좀 무리가 가겠죠. 왜냐하면 땀으로 좀 배출이 되어야 몸에서도 활동량에 맞게 땀으로 빠져나가는 어떤 노폐물이 나가줘야 신장이나 다른 장부에 좀 더 부담을 덜 주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거죠. 반면에 손발에 이제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손에 만지면 다 젖어버리니까요. 이렇게 만지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진짜 제가 정말 심한 사람 봤는데 우리 함께 우리 회원 중에 한 분 한 집사님 아드님 그것 때문에 군대도 안 갔어요. 그래서 왔는데 정말 손을 이렇게 들으면 여기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뚝뚝뚝뚝. 야, 굉장해요. 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야, 굉장합니다, 정말. 꼭 뭐 이렇게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굉장해요. 그런 정도 되니까 군대도 면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군 면제됐고 또 다른 걸로도 고통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손발에 땀이 많이 나면 생활상으로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손발에 땀이 많이 난다 그러면 우리가 심장을 생각해야 되겠죠. 심장의 기능에 이상이 있다. 그렇다면 그 심장의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것을 조절을 해야 되겠죠. 조절하는 침을 우리가 놓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침 얘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철자리를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부 생리와 장상학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자세히 보시고 정맥이 들어와서 심장 안에서 같이 또 폐로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심장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또 몸 전신으로 돌아가는 이런 그 화살표 그림을 잘 한번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능상의 이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야만이 뭐 어디 가서 대화를 한다든지 진단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뭐 양방 의사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서로 대화 소통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의 순환을 한번 이렇게 화살표로 그림을 그린 것을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자세하게 이제 그 심장의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쭉 읽어보시고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심장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무게는 250에서 350g 정도 있고 두 겹으로 이루어진 심낭막에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의 표면으로는 심장 근육의 혈액을 순환시키는 심장혈관이 있다. 심장은 크게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으로 나누고 구체적으로 오른쪽과 왼쪽에는 각각 심방과 심실이 있고 각 부분 사이에는 판막이 있다. 그래서 이 판막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피가 지나갈 때는 열리고 피가 지나가고 나면 닫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박이 한번 뛸 때마다 피가 이렇게 열렸다가 오므려졌다, 열렸다 오므려졌다 이런 식으로. 또 우리 혈관에는 이런 판막이 큰 대동맥이나 이런 혈관들에는 다 있죠. 왜냐하면 피가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혈관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판막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대정맥과 오른 심방의 접합부에 위치한 동방결절에서 심장 근육의 주기적인 수축과 이완을 일으키는 전기자극이 생성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자극을 주기적인 수축과 이완을 일으키는 이 동작으로 인해서 전기자극이 만들어지고 또 그 만들어진 전기자극에 의해서 또 역시 심장은 이완과 수축이 되고 이것이 서로 어떤 추동하는 역할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동방결절은 주기적으로 전기적 신호를 보내 심장의 수축 주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심장 내 다른 부위의 세포들보다 전기적 신호를 가장 빠르게 생성하여 심장의 박동을 조율하는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결절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영향을 받아 조절되는데 교감신경 자극은 동방결절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심장의 박동 주기를 빠르게 합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 자극은 활동을 진정시켜 심장 박동이 느려지게 한다. 참 이게 이 동방결절과 연결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보면서 참 인체가 이렇게 정밀하게 만들어졌구나 하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람을 볼 때에는 김아무개라는 사람이구나, 이아무개라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뵙기가 안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인체에 대한 공부를 하고 특히 이런 심장이나 이런 것에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이 전기 발생, 전기 자극 발생 장치 이런 거를 이렇게 신경계와 연결된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을 바라보면 정말 너무나 정밀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어떤 생명체,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전기를 일으킨다. 우리가 자연계에도 전기로 자기 몸을 보호하고 전기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러한 생물들도 많이 봤죠. 보호하기 위해서도 고압의 전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상대방을 감전시켜서 또 잡아먹기 위해서도 또 그렇게 고압의 전기를 발생하는 걸 한번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체는 적당한 양의 전기 자극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또 활성화시키는 반면에
그 신경계는 또 역시 심장의 기능을 더 잘 되게, 잘 조절되게 그렇게 서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태에서 시작하여 태에서 심장이 탁 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마 4주인가 6주인가 아마 그런 거, 저는 정확히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심장이 생기면서 그 심장이 박동하기 시작하는 그것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어쨌든 그것은 정말 신비한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생명이 태어나서 이제 태어났고 살아가면서 작동을 하다가 이제 생명을 다하는 날 그것이 탁 꺼지게 되는데, 정말 그 시작과 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인생의 어떤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종교인이 되다 보니까 그게 더 가슴에 와닿죠. 생명을 주신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인체를 창조하면서 이렇게 정밀하게 창조하실 수 있는가. 그러면서 또 한 번 느낀 것은 이제 오늘 내용에도 이제 황제내경에 대해서 나옵니다만, 그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그 책의 그런 내용은 어떻게 몇천 년 전에 인류의 과학 문명이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하지도 않았을 시기에 그렇게 절묘한 그런 황제내경 같은 그런 책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책의 저자는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왜냐하면 만드신 분이 아니면 그렇게 정밀하게 인체에 대해서 알고 설명하는데,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많은 의학자들이 황제내경의 그 어떤 구절을 가지고 자기 평생을 매달려서 연구에 성과를 냅니다. 한 구절, 두 구절 가지고. 야, 오늘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좀 이런 걸 보면서, 그렇다면 그 황제내경의 그 방대하고 심오한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것을 말하고 기술한 그 사람들의 그 경지는 도대체 얼마나 뛰어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 야, 정말 인체의 신비, 진짜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했지만 아직까지도 인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참, 뭐 언젠가는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정말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불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드는 게 생명이 없는 로봇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살아있는 생명체를 자연의 방법, 남녀간에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이런 자연의 방법을 떠나서 인공적인 방법으로 자기 손으로 생명을 만든다. 이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생의 어떤 무상함이나 인생의 어떤 신비함,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우침을 얻을 수 있겠죠. 하여튼 이야기가 좀 딴 데로 샜습니다만, 우리 몸의 모든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와 동방결절에서 일어나는 전기자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신비한 내용이기에 한번 잊어먹지 말자,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동방결절의 혈액을 공급하는 동결절 동맥은 약 60%는 오른 심장 동맥에서 갈라져 나오고 약 40%는 왼 심장 동맥의 휘도리 가지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정맥에서 돌아온 피는 폐를 통과해서 산소를 얻어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그 정맥이 이제 심장에서 혈액에 있는 모든
영양과 같이 합쳐져서 이것이 온 신체로 다 퍼져나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동양의학의 장상학적인 측면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첫째는 심주신명이죠. 심은 신과 신지를 주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 상태에서 신명의 심은 객관적인 외계 자극을 접수하고 정신의식과 사유 등의 활동을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진행하고, 신명의 신은 인체의 모든 활동을 주재하는 것으로 장부 중 제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심의 생리기능 이상이 생기면 다몽, 불면, 정소불원, 인사불성 등의 정신의식과 사유활동이 이상 상태에 빠지고 기타 장부에도 영향을 미쳐 생명까지 위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신주신명이죠. 신은 신과 신지를 주관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그 양방에서 대치되는 거죠. 양방에서는 이런 생각을 안 하죠. 그냥 뇌는 뇌의 기능을 하는 것 뿐이지 어떻게 심장에서 이런 신지를 주관하냐. 그래서 이제 심장을 인공기능으로 갈아 끼우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방법도 생각해내는 것이 과학자들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제 우리 이 심장은 상초에 위치해 있지만 뇌의 기능과 연관되어서 신명을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 이상이 생기면 나타나는 병들을 보면 다 뇌에서 나타난다고 하기 때문에 뇌 이상으로 생기는 증상으로 바라보고 뇌를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역시 벌써 몇천 년 전부터 이 동양의학에서는 이런 뭐 다몽이다, 불면이다, 인사불성, 정서불안, 정신의식, 사유활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심장에 있다. 심과 신지를 주관하고 신명을 주관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 심장의 중요성을 말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중요한 심장에는 침을 넣을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침이 들어가면 많이 위험하죠. 그런 신경계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과 연결된 동방결절에 어떤 이상이 있든지, 또는 심포나 심장에 무슨 구멍이 생긴다든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심장에는 침을 절대 놓지 않는 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정신의식이나 이런 깨어있을 때 어떤 의식적인 행동, 생각하고 움직이는 행동, 이런 어떠한 신명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심장의 상태는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약간 사람이 덜 떨어진 행동을 한다든지, 약간 이렇게 보면 뇌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저분은 심장 기능에 이상이 있다, 그래서 뇌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한 단계 깊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더 깊은 사고를 하고 환자를 대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침을 놓을 때 반드시 신경을 생각하고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침을 놓으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주혈맥. 그렇습니다. 전신의 혈액은 모두 맥관에서 운행하며 혈액과 모든 맥관은 심장이 주관한다. 그래서 심과 맥관은 상호 연결되어 하나의 밀폐된 연결 통로로 혈액을 운반한다. 그렇습니다. 심장에 있는 모든 피는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밀어주고 당겨주는 거죠. 밀어주고 당겨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체 내의 모든 혈관은 길이가 지구의 2바퀴 반을 볼 정도로 길이가 엄청납니다만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누를 때마다 또는 이렇게 수축할 때마다, 이완될 때마다 그 피의 흐름이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동맥과 정맥 사이에서 그렇게 동맥에서 밀면 정맥에서 빨아올리고, 하여튼 이런 활동이 유기적으로 밀폐된 안에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그 추동의 역할이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정말 생각하면 굉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 혈액과 모든 맥과는 심장이 주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에 이상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 그분들은 혈관에 이상이 생기는 건 뭐 다른 뭐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먼저 심장 기능의 이상을 볼 수 있겠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거는 심장 기능이 이상이 있으니까 어떤 혈자리를 추가해야 되겠다. 우리가 진단을 할 때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기화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 기능의 정상 여부는 혈액 순환으로 표현되고 그 활동적인 표현은 얼굴의 색으로 반영된다. 심장 기능이 정상이고 혈맥이 충실한 경우는 전신 사지의 온기와 면색이 붉고 윤택이 나며 빛이 난다. 심기가 허하고 순환이 잘 안되면 사지냉증 활동장애가 나타나고 얼굴이 창백해진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굴만 이렇게 바라봐도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혈행이 어떻게 잘 흐르는지 또는 얼굴 상태를 보고 참 윤기가 좀 있는지 혈액 공급은 잘 되는지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죠. 벌써 손발이 차다 그러면 손발로 갈 어떤 혈액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남아도는 혈액이 다른 곳으로 간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부분은 아마 열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거는 우리가 찾아내서 치료하면 되고요. 특히 손발 차신 분들은 우리가 많이 대하죠. 많이 대합니다. 그 다음에 심주한입니다. 심주한. 땀은 진액이 화생하여 피부로 발산되는데 이는 심혈의 분열작용과 폐기의 수렴작용이 상대적 결과에 의해 나타난다. 과다한 땀 배출은 심혈의 손상으로 심장에 부담이 되고 심기가 허하면 자한이 나오고 심음이 허하면 도한이 나타난다. 여기서 땀 중에 제일 좀 이렇게 어려운 땀이 도한이죠. 자고 일어났는데 다 바닥에 젖는다든지 이런 도한은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곳에 병이 생기면 그 병이 더 회복이 안 되는 병증이 더 깊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한은 빨리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과다한 땀은 심혈의 손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심장에 부담이 가는 건 맞고요. 왜냐하면 땀 자체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체액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만들어진 체액 중에 일부는 혈액도 포함이 되는 거죠. 만약에 몸속에 수분이 쭉 빠져나가면 당연히 혈액은 부족하게 됩니다. 땀 자체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우리 몸에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진 어떤 그 전해질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해질이죠. 전해질. 우리 몸은 신경계의 모든 그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몸의 어떤 자극 이런 것이 뇌에다 전달이 되는데 그것이 역시 다 전기자극이죠. 전기자극. 신경자극, 그 신경은 전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자극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보통 약 8V? 약하신 분은 6V? 6V에서 8V 정도의 어떤 전기가 몸 안에서 흐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고압이 되면 혈이 다 마르겠죠. 또는 뭐 압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반대로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해야 될 물이 안 되니까 몸에서는 또 내보낼 수도 밖에 없죠. 살려면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신경으로 치료를 해야 효과가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할 때 여러 가지 혈자리들 많이 있죠. 반드시
신경과 특히 표리경인 소장맥에 같이 침을 놔줬을 때 또 관계된 다른 장부에 물 조절하는 다른 장부에 같이 배우혈을 놔준다든지 이랬을 때 그 땀이 멈추는 것을 우리는 침을 놓는 유침 시간 동안에 볼 수 있죠. 그 심한 환자도 침을 놓는 유침 기간 동안 멈추더라고요. 네, 멈춰요. 그래서 한 2번, 3번 맞고 약 한 제 먹고 재발 안 하죠. 잘 살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심개규어설 보겠습니다. 심장과 혀는 모두 오행의 화적 개념이며 마의 변별과 언어적 표현 역시 심의 작용이다. 심혈이 부족하면 설질이 담백하고 심장에 열이 치받거나 심의 음이 부족할 경우 혀끝이 붉고 언어적 표현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상태를 보려면 우리가 혀를 봐야 되죠. 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혀를 봐서 혀가 이렇게 빨갛게 끝이 붉어졌다든지 또는 전체가 뭐 뻘겋은지 또는 빨가면서 약간 검정색을 띈다든지 혀 안에 선명하게 뭐 시커먼 2줄이 간다든지 혀의 모양에 뭐 치근이 있다든지 설태는 어떤지 끈적한지 하얀지 색깔은 어떤지 우리가 다 볼 수 있죠. 그것을 봐서 각 장부들의 기관을 보면서 지금 현재 심장의 상태는 어떤데 다른 장부는 어떻구나 하고 같이 또 유추해서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을 놓거나 약을 짓거나 할 때는 반드시 장부의 상태를 살펴봐야 됩니다. 설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이제 이렇게 여기 보면 또 언어에도 문제 있다 이렇죠. 역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심지 심령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 어떤 정신 상태가 이렇게 깨어있는 의식 상태에서 사물을 분별하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떨어지면 벌써 말이 약간 느려진다든지 또는 무엇을 생각해내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답변이 느리고 어눌하고 어떻게 보면 중풍 초기 증상 비슷하게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단순히 정신장애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이분은 심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뇌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죠. 만약에 심장이 뇌에 혈액 공급을 잘 시키면 그 생각과 심령을 주관하는 뇌의 어느 부분에 아주 적당한 양의 뇌수의 영양 공급이나 또 모든 영양도 역시 혈액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심장에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설진은 필요합니다.